제곱근과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x의 제곱 이퀄 a가 될 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 부를 거예요.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x로 쓸 건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복호 동순이라 부르고요. 플러스 x 또는 마이너스 x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x를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x를 음의 제곱근이라 부를 건데요. x의 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쓸 거예요. 루트라는 기호를 쓸 건데 근호 또는 루트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영어로 뿌리를 의미하는 ROT에서 머리 글자 R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겠는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 A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제곱근의 성질을 설명해 드리자면 루트 1의 수 A가 양수일 때 1번 루트 A의 제곱은 A가 돼요. 루트 A는 A의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양의 제곱근의 제곱은 당연히 A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의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음의 제곱근의 제곱도 당연히 A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루트 A의 제곱인데요. 루트 A의 제곱은 왠지 플러스 마이너스 A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좌변 자체가 양의 제곱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A의 제곱이 되는 수의 양의 제곱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되는 거고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당연히 A의 제곱이니까 루트 A의 제곱 같아요. A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번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제곱하면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7의 제곱은 7의 제곱 같으니까 루트 7의 제곱은 7이 됩니다. 3 더하기 7이 돼서 10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루트 144 마이너스 루트 49인데 이 144는 기억을 해두세요. 12의 제곱. 그래서 루트 1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제곱해서 12의 제곱이 되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 이퀄 5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1번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 작아요. 자, 2번 루트 B의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리는 게 좀 편리한데요. 자, 1번을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넓이가 A이고 하나는 B인 거예요. 그럴 때 넓이 A가 넓이 B보다 작아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자, 그럴 때 당연히 넓이가 A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인 루트 B도 넓이가 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루트 B보다 작겠죠. 그죠? 성립하겠죠. 자, 2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고 다른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B인 거예요.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은 거예요. 당연히 넓이를 계산하면 A와 B가 되는데 당연히 A가 B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성립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11과 루트 13도 대수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루트 안의 수를 볼 때 11이 13보다 작으니까 루트 11은 루트 13보다 작은 거예요. 자, 이번엔 2번을 볼까요? 3과 8도, 루트 8도 대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일단 3을 루트로 표현하면은 제곱근으로 표현하면은 루트 9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9는 8보다 크니까 당연히 루트 9가 루트 8보다 큰 거예요. 근데 루트 9는 3이죠. 그러니까 3이 루트 8보다 큰 거예요. 무리수를 정의하자면 무리수는 정의 자체가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불러요. 이 정의예요, 이게. 그럼 먼저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볼까요? 기억을 잘 되살리면 두 정수 mn에 대해서 m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m이 1이 되면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정수는 유리수예요. 이때는 당연히 분모가 되는 m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하분수의 정의는 뭐죠?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 인수가 1밖에 없는 수를 기하분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소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런 수들이 아닌 수가 바로 무리수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무리수는 어떤 수냐면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루트 2인데요. 루트 2는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반복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니에요.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실수의 수체계를 좀 이해하는 게 편리한데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이런 수체계를 확장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자연수를 배웠죠.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데요. 정수는 자연수 0 또는 음의 정수로 구분되고요. 유리수는 정수 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합쳐서 유리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 무리수는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수인데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를 이제 실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 실수는 영어로 리얼 넘버예요. 리얼, 진짜의, 완벽한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수체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완벽한 수체계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기하학 분야에서는 맞는데 이제 대수에서는 또 다른 수체계,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르는 수체계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판정인데요. 판정하는 방법은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인 수로 표현되면은 유리수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16분의 7을 볼까요? 분모인 16은 4의 제곱이지만 7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수는 유리수의 제곱인 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예요. 반면에 루트 16분의 9를 볼까요? 이거는 16도 4의 제곱, 3도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4분의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유리수의 제곱인 수는 4분의 3과 같기 때문에 이건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인 수인지 판정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제곱근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서 뒤에 보면 제곱근표가 있는데요. 왼쪽에 세로열, 이 세로열에서는 정수 부분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가로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0부터 9까지 수가 적혀 있고, 이거는 소수 둘째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1.23을 이제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이 값을, 근사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1.2,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첫 번째 자릿수는 왼쪽 세로열에서 찾는 거예요. 1.2를 찾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 3이 있죠. 이 소수 두 번째 자리니까 3과 1.2에 만나는 점 1.109가 있네요. 이것이 바로 근사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이 세로열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123이 있잖아요. 그 값은 100 곱하기 1.23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됩니다. 10 곱하기 루트 1.23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루트 안의 수가 0과 9 사이 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금 전에 찾은 대로 1.109 곱하기 10이니까 11.09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의 대소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를 3개를 해놨습니다. 어떤 두 개의 실수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뺄셈과 나눗셈입니다. 빼서 0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99% 빼서 0과 비교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면서 실수의 대소관계 문제를 풀 때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문제는 아마 많이 풀어야 두세 문제 풀 거예요. 거의 없어요. 일단 거의 다 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 B가 실수일 때 1번 A 빼기 B, 빼서 일단 빼는 거예요. 두 수를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수가 더 큰 거죠. A가 B보다 큰 거고요. 뺐더니 0이에요. 그럼 두 수는 같은 거죠. 뺐더니 음수예요. 그러면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뒤에 수가 더 큰 거죠. 이거를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실수의 대소관계는 뺀다, 빼서 0과 비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실수의 대소관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두 실수의 대수를 비교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면 빼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2와 1인데요. 빼보세요. 일단은 여기서도 커 보이는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좀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는 게 좀 유리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루트 10-2에서 2를 빼줍니다. 빼줬더니 루트 10-3이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 10과 3을 비교하는 건데 3은 루트 9잖아요. 그래서 루트 10과 루트 9를 비교하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루트 10이 더 커요. 양수가 된다는 거죠. 정확한 값을 알 필요는 없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더니 양수예요. 그럼 당연히 앞의 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10-2가 1보다 큽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루트 6 플러스 루트 3과 루트 6 플러스 2를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보는 거예요. 자, 그럼 빼보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빼줘요. 뺀 결과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2는 루트 4와 같잖아요. 루트 3보다는 루트 4가 크죠.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주니까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더니 음수가 됐다? 그러면 뒤의 수가 더 크다라는 거죠. 루트 6 플러스 루트 3은 루트 6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대수관계는 빼라를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